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올해 정부는 지방 분권을 국정 최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권 강화가 필수적인데요. 정작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회 하면 전국적으로 좀 익숙해지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거는 이제 지방자치를 네.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자치로 바뀌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실정법에 처음에 주민자치가 도입된 것은 1988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자치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 주민자치의 안정적인 정착 또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때 이 주민자치회 설치 의무화 규정이 빠졌어요. 예. 왜 그때는 빠졌나요? 그때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심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 문제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차별성 네. 문제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각 부처 간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그 당시 2020년도에 저희들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특정 어떤 그 사조직화, 네. 또 정치 조직화 되는 면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새롭게 한번 인하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때 예. 법안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근데 올해도 통과 가능성은 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왜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양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암만 해도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회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관여할 소지가 크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자치회가 관치화 돼서는 안 되겠다. 정치 조직화 돼서는 안 되겠다. 사조직화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네. 어떤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면 법안이 마련된다고 하면 저희들 뭐 연내라도 심의를 할 생각이고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을 내놓고 있고 네. 저희들도 저도 법안을 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주민자치에 참여하도록 했었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그 지역의 학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에 있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예. 그 지역 사람이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민자치의 취지에도 좀 어긋나게 되고 한 사람이 또 여러 주민자치 단체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면 예. 언제든지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죠? 연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창원 의창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창원에 대한 현안도 좀 묻겠습니다. 예. 내년에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1월 13일. 예, 예. 네. 네.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특례시가 내년 1월 달에 발족을 합니다만 네. 사실상 명칭만 특례시고 네. 특례시에 적합한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았죠. 예.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방분권 특별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개정안을 지역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관광개발 계획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 또 항만관리 이런 부분은 특례시가 가질 수 있도록 16개 핵심 권한에 대해서는 특례시가 가질 수 있도록 네. 법안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예. 통과되면 특례시가 좀 명실상부한 권한을 네.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조금 있나요?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가 지금 예. 전국에 예.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그 4개소에 출신 국회의원이 한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 뭐 본회의 네. 통과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이제 행원위 관련 현안 짚어볼 텐데요. 3.15 이거 특별법에 관련한 명예회복과 또 보상 문제 어떻게 예.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 3.15 특별법이 이번 6월 달에 예. 이렇게 이제 통과돼가지고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네. 당초에 법안 내용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만 들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생활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이 6월 달에 통과될 때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부대 의견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을 여차 해가지고 네. 부대 의견에 포함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이번에 법안 시행이 돼 가지고 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면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생계 지원이나 또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 법안이 이제 다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예. 되면은 명실상부한 3.15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네. 그리고 진상 규명, 생활 지원, 의료 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15 이거 특별법 통과는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 부마 민주항쟁 보상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부마민주항쟁관계법은 이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해왔죠. 예. 그런데 이 규명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그 기간이 다 됐지만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인원이 네. 적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된 것이 그 진상규명 기간을 좀 늘리자. 예. 그리고 진상규명하는 인력도 좀 확충을 하자. 예. 그런 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정기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뭐 걸림돌은 없다. 그게 네. 이루어지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의원님 개인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재선의 창원시장을 하셨고 또 초대 통합 창원시장도 하셨고 지금은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계시는데 다음 행보에 대한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예.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하십니까? 지금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가 최우선 과제죠.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 후보가 됐으니까 네. 내년 3월 9일 날 정권을 찾아오는 게 최우선 과제고 네.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네.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게 답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박원수 의원의 어떤 거취가 좀 달라질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함도 있는데 우리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니까 좀 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방선거 문제는 예. 이제 정권 교체 이후의 문제인데 네. 도민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남 지역의 어떤 민심을 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좀 보신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어, 네. 뭐 도민의 기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치인의 네.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적절한 시기에 도민의 뜻을 헤아려서 예. 저희 입장을 네.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원석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